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오늘은요, 건설 현장에서의 일용직 임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에는 가장 많이 받는 임금, 그리고 가장 임금을 적게 받는 직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할 때 받는 하루의 일당이라 그럽니다. 자, 오늘 이 영상 궁금하시면 계속 봐주세요. 네, 먼저 작업반장입니다. 작업반장은요, 159,003원, 평균 159,003원을 일당으로 받고 있고요. 보통인부는 132,264원, 특별인부는 155,599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작업반장과 보통인부에 대해서는 아실 텐데요. 이 보통인부보다 다소 높은 기능을 요하는 것이고요. 특수한 작업 조건 하에서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특별인부는 특별한 작업에 속하는 노동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력공은 숙련공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이죠. 조력공은 142,220원을 받고 있습니다. 제도사는 167,434원을 받고 있고요. 제도사는 설계 도면에 따라서 도면을 깨끗하게 제도하거나 컴퓨터나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그리는 사람을 이야기하지요. 제도사는 168,434원을 받고 있습니다. 비계공은 228,462원을 받고 있네요. 이 비계공은요, 비계나 운반대, 작업대, 보호망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해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말합니다. 형틀목공에 종사하시는 분들은요, 207,239원을 평균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형틀목공은요, 콘크리트 타설을 위해서 형틀 및 동발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제작하고 조립하고 설치,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목수를 형틀목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철근공인데요. 철근공 212,2,935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근공은요, 철근을 절단하고 가공하고 조립 해체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을 철근공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철근공은 212,935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철공인데요. 철공 일당 184,100원을 받고 있네요. 철공은 철근이 아닌 철제를 이야기합니다. 철제를 절단하고 가공 조립 설치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을 철공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다음은 철판공인데요. 철판공은 178,010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판공, 철근공, 철판공. 철판공은 철판을 주자재로 해서 제작, 가공, 조립, 해체를 하는 사람을 철판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판공은 178,010원을 받고 있네요. 철골공은 198,829원을 받고 있습니다. 철골공은요, H빔, 박스빔 이런 철골의 절단, 가공, 조립, 해체를 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네, 다음은 용접공입니다. 용접공은 209,394원을 받고 있습니다. 용접공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일반 철제나 일반 기기 또는 배관에서 용접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용접공의 일당은 난이도가 일반 수준인 것을 기준으로 이야기합니다. 실제 난이도가 높으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받고 있지요. 다음은 콘크리트 공인데요. 208,492원을 받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 시멘트, 모래, 자갈, 물 이런 것들을 비비고 부어넣고 바이브레이터를 사용해서 다지거나 숏크리트를 분사하는 사람을 콘크리트 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링공인데요. 보링공은 169,406원을 받고 있습니다. 보링공은요,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지질조사, 구조물 기초 설계를 위한 보링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보링공이라고 하죠. 다음은 차감공입니다. 차감공은 150,052원을 받고 있는데요. 차감공은 차감기를 사용해서 암반의 천공 작업, 암반을 뚫는다는 것이죠. 암석을 뚫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차감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화약취급공인데요. 화약취급공은 17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화약을 저장하고 관리하고 장진한다는 것은 이제 발파를 해야 되는 곳에 꽂아 넣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발파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화약 취급공이라고 하는데요. 건설 현장에서 화약 취급공은 177,500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할석공인데요. 할석공은요, 큰 돌을 규격에 맞도록 깨는 사람을 할석공이라고 합니다. 할석공의 일당은요, 176,43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포설공인데요. 15만 1,602원을 받고 있네요. 포설공, 골재를 포설하는 사람을 포설공이라고 합니다. 포설이라는 것은 골재를 고루고루 뿌린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골재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갈이나 모래 같은 것들을 이제 골재라 그러는데요. 이런 것들을 뿌리는 사람을 포설공이라 하지요. 네, 다음은 포장공입니다. 포장공은 18만 5,736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포장공은 도로 포장 등 공사에 있어서 표면 처리를 하는 사람을 포장공이라고 하는데요. 운전하다 보면 많이 만날 수 있는 분들이시죠. 포장공 일당 18만 5,736원입니다. 다음은 조적공인데요. 조적공은 19만 2,633원을 받고 있습니다. 조적공은 벽돌 또는 치장하는 벽돌, 타일 같은 것들 있죠. 또는 블록을 쌓고 해체하고 하는 이런 분들을 조적공이라고 하는데요. 조적공의 일당은요 19만 2,633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잠수부인데요. 잠수부의 일당은 27만 5,382원입니다. 잠수부는 물속에서 잠수 작업을 하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보통 바닷가에서 하는 건설 작업 같은 경우에는 잠수부 일당이 훨씬 더 많고요. 일반적으로 다리를 만든다거나 이런 물과 관련된 다리를 만드는 곳에서의 잠수부 일당은 27만 5,382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견출공인데요. 견출공은 18만 7,174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견출공이라는 것은 콘크리트 면을 매끈하게 마감 공사를 하는 사람을 견출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건축목공인데요. 건축목공은 20만 3,532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축목공은 건축물의 축조, 또 실내 목구조물의 제작, 설치 또는 해체 작업에 종사하는 목수를 건축목공이라고 하죠. 건축목공은 20만 3,532원을 받고 있네요. 창호공 19만 5,972원을 받고 있습니다. 창호공은 건물에서 목재나 철제나 샤시 이런 것들로 된 창이나 문짝을 제작하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설치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호공의 일당은 19만 5,972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유리공인데요. 유리공은 19만 247원을 받고 있습니다. 유리를 규격에 맞게 재단하고 끼우는 사람을 유리공이라 하죠. 유리공이 19만 247원. 다음은 방수공인데요. 방수공은 15만 3,086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수공은 건축물의 바닥이나 벽체, 지붕 이런 데에서 물이 새는 것을 방지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방수공의 일당은 15만 3,086원입니다. 미장공은 시멘트나 몰탈, 회반죽, 석고, 플라스틱 및 기타 미장 재료를 이용해서 구조물의 내부나 외부 표면에 바르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미장공이라고 하지요. 미장공의 일당은요 21만 4,502원이었습니다. 미장공은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습니다. 다음은 타일공인데요. 타일공은 20만 6,065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타일공은 타일이나 아스타일 이런 타일류를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시키는 사람을 타일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도장공인데요. 도장공은 18만 8,854원을 받고 있습니다. 도장이라는 것은 페인트나 바탕 처리 작업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이런 페인트 또는 기타 도료를 구조물에 칠하는 사람을 말하죠. 다음은 내장공은 19만 2,305원을 받고 있습니다. 내장공은 건물의 내부에서 수장재를 사용해서 마무리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인테리어를 할 때 내장공의 수요가 많죠. 내장공은 19만 2,305원이 였습니다. 네, 다음은 도배공인데요. 도배공은 16만 9,575원을 받고 있네요. 도배공,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벽체나 천정, 바닥, 창호 등의 실내 표면에 종이나 장판 이런 것들을 부착시키는 사람을 이야기하죠. 도배공은 16만 9,575원이었습니다. 연마공 15만 3,200원인데요. 연마공은 인조석 또는 테라조의 표면을 인력이나 기계로 물갈기를 해서 광택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광택 작업, 연마공의 일당은요 15만 3,200원이었습니다. 석공은 20만 4,974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석공은 석재를 가공해서 마름돌이나 석재를 설치 또는 붙이거나 일반 쌓기를 해서 구조물을 축조하는 사람을 석공이라고 합니다. 석공 한마디로 돌을 다루는 사람이죠. 줄눈공 15만 525원의 일당을 받고 있네요. 줄눈공은 석축 또는 조적조, 석축이나 조적조에 줄눈을 장치하는 사람입니다. 똑바르게 균형을 유지하거나 또는 방향이 정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줄눈을 설치를 하는 사람을 줄눈공이라고 하는데요. 줄눈공의 일당은 15만 525원이었습니다.
다음은 판넬 조립공. 판넬 조립공은 176,700원인데요. 판넬 조립공은요, PC 판넬이나 샌드위치 판넬 등에 보온재를 채우거나 또는 자르고 가공하고 조립 부착하는 사람을 판넬 조립공이라고 합니다. 판넬 조립공의 일당은 176,700원이었습니다. 지붕잇기공. 지붕잇기공은 169,590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지붕잇기공은 기와 또는 슬래트, 기와나 슬래트 등을 절단하고 가공해서 지붕의 벽체나 천장에 부착하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지붕잇기공이라고 합니다. 일당은 169,590원이었네요. 다음은 벌목부입니다. 벌목부. 나무를 자르는 사람인데요. 174,278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경공인데요. 조경공은 175,057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수목을 식재하고 조경 작업을 하는 사람을 조경공이라고 하지요. 다음은 배관공입니다. 배관공은 186,665원을 받고 있습니다. 배관공은요, 배관을 시공 및 보수하는 사람을 일반적으로 배관공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서 또 배관공 중에서는 또 수도 배관공이 따로 있는데요. 수도 배관공은 배관공보다 약간 낫네요. 18219원의 일당을 받고 있습니다. 수도 배관공은 5개에서 상하수도 또는 공업용수 등의 배관을 시공이나 보수하는 사람을 수도 배관공이라고 하죠. 다음은 보일러공입니다. 보일러공은 178,567원의 일당을 받고 있는데요. 보일러공은 보일러를 조립하거나 설치하고 정비하는 사람을 보일러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위생공입니다. 위생공의 일당은요, 173,148원입니다. 위생공이 하는 일은요, 위생도기,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데서 쓰는 변기라든지 또는 세수를 하는 세면대, 이런 위생도기의 설치 및 부대 작업을 하는 사람을 위생공이라고 이야기하죠. 위생공의 일당은요, 173,148원입니다. 다음은 덕트공인데요. 덕트공은 164,907원을 받고 있습니다. 금속의 박판, 얇은 금속을 가공해서 덕트 등을 가공, 제작, 조립, 설치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덕트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보온공인데요. 보온공은 174,352원의 일당을 받고 있고요. 보온공은 기기나 배관류의 보온 시공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하실에 가보시면요, 배관이 되어 있는 곳에 뭔가를 둘둘둘 감아놓은 걸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처럼 기기나 배관류의 보온 시공을 하는 사람을 보온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인력 운반공인데요. 인력 운반공은 146,205원을 받고 있습니다. 인력 운반공은 2명 이상이 한조가 되어서 사람의 힘으로 무거운 물건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인력 운반공이라고 합니다. 인력 운반공 146,205원을 받고 있네요. 다음은 궤도공입니다. 궤도공은 철도 건설에 있어서 철도의 궤도 부설 작업 또는 일반 공사장에서 운반 수단으로 임시로 간이 궤도를 설치하거나 해체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궤도공이라고 합니다. 궤도공 일당은요, 155,726원이었습니다. 다음은 건설기계조장. 건설기계조장은요, 154,469원을 받고 있는데요. 건설기계 조종원을 통솔하고 지휘하는 사람을 건설기계조장이라고 하지요. 건설기계 운전사 조장보다는 훨씬 많이 받고 있는데요. 건설기계 운전사는 192,235원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운전사는 각종 건설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하는 운전사인데요. 15톤 이상의 트럭도 포함이 됩니다. 다음은 화물차 운전사인데요.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의 일당은요, 166,752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기계운전사인데요. 일반 기계운전사는 131,528원, 다소 적은 일당을 받고 있죠. 일반 기계운전사, 발전기나 양수기, 윈치, 발동기 이런 가벼운 기계를 조종하는 조종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일당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실제 현장과는 다소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숙련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은 일당을 받기도 하고, 비전문가, 그러니까 아직까지 초보자인 경우에는 이것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현실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고요. 대한건설협회에서 이 정도가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2019년 9월에 발표한 보도자료이니까요. 여러분께서 이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